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박사 졸업을 앞두고 있는 물리학도이고요. 이제 좀 이제 방송을 시작하고 싶어서 좀 방송을 키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전공이 입자 물리학이고 현재 박사 심사를 앞두고 있고요. 음, 이제 어떤 물리학에 대한 어, 물리학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뭐 대학교 대학원을 거치면서 좀 이제 지식을 쌓아온 것들을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사람들과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 이게 브이로그라고 하나요? 이거를 이제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처음 시작을 하는데, 이 방송을 위해서 갤럭시 A7 이랑 이제 정전식 터치펜이라는 거를 샀어요. 저도 이제 처음 써보는 거라서 굉장히 좀 어색한데, 뭐 쓰다 보면은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 이제 따라갈 내용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조금 읽어야지 생각을 하면서 못 읽었던 책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파인만의 Lectures on Physics,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라는 어떤 책인데요. 근데 이 책을 이제 제가 학부 3학년 때 처음 접했는데, 처음 읽을 때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서 이게 어림짐작으로 봐도 이제 한 700페이지는 넘어 보이거든요. 1권이. 여기 이제 3권이 한 절로 이제 돼 있는데 한 권도 제대로 못 읽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모든 이제 물리학도들의 이제 어, 어떤 소양이라고 할까요? 이제 뭐 버킷리스트라고 할까요? 이 책을 다 읽는 것, 완독을 하는 것이 어떤 저에게는 그게 버킷리스트였기 때문에 한번 이제 다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전을 하면서 이제 요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해했던 것, 어떻게 하면 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노하우라던가 뭐 배경 지식 같은 것들도 조금 곁들여서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책을 읽기 전에는 머릿말 같은 거를 좀 봐야겠죠. 이 사람이 뭐 왜 책을 적었고 뭐 뭐를 적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래서 책은 Lectures on Physics, Lectures on Physics 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파인만이 리처드 파인만이 누군지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리처드 파인만은 글쎄 현대 물리학에서 이제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뭐 아인슈타인 등을 들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만큼 아인슈타인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이제 버금가는 수준의 어떤 존경받는 물리학자였고,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이제 아직까지도 많은 물리학자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학자입니다. 이분도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타셨고 1900년대 중반에 이제 활약을 하셨던 물리학자세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이분이 칼텍에 재직을 하고 이제 교수 재직을 하셨을 때, 칼텍의 대상이 여기 보시면은 이 책은 내가 1961년에서 2년 사이에 칼텍의 1, 2학년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했던 내용을 편집을 한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대상이 아주 똑똑한 칼텍 1, 2학년 생들이래요. 저는 3학년 때 이 책을 처음 접하고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1, 2학년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여기 써 있는 거 보면은
대략적인 개요만 다룰 게 아니라 꽤 수준 높은 내용을 담고 있다. 수준업. 네. 나는 강의의 수준을 수강생 중에서 가장 우수한, 그냥 1, 2학년이 아니라 수석이었네. 수석. 칼텍이 1, 2학년 수석. 그러니까 어렵지. 그래서 아니 그 밑에 어떻게 써있냐면, 나는 강의의 수준을 수강생 중 가장 우수한 학생한테 맞췄고, 또 강의의 목적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잠깐만, 이런 학생들조차도 완전히 소화할 수 없을 정도의 완전히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난이도를 높였다. 수석도, 칼텍 1, 2학년 수석도 완전히 이해를 못하게 만들었대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어렵다고 느낄 만하죠. 그래서 이제 좀 쉽게 만들려고, 그리고 이제 요 책을 읽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물리학도들은 다 한 번씩 읽고 싶어 할 텐데, 아무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제, 아니 잠깐만, 여기 보니까 목적이 있대요. 목적은, 이 책의 목적이 칼텍에 진학한 똑똑한 학생들, 열성적이고 똑똑한 학생들이 물리학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게 하도록, 물리학에 꾸준한 관심을 갖게 하도록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권의 주제는, 여기 보면은 역학, 그리고 복사, 열이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이제 물리학적인 어떤 용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네, 저도 이제 사실 이제 이런 물리학적인 용어만 나와도 이제 머리가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벌써부터 그 냄새가 풀풀 풍기기 시작합니다. 역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일단은 그냥 이제 설명을 하면은, 물체가 시간에 따라 위치랑 운동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가가 어떻게 변하는가 지를 탐구하는 학문을 역학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역학이라고 하면은 한자로는 힘역자에다가 배울학자, 이 힘이 물체에 가해지면은 이 물체의 운동 상태가 바뀌어요. 또는 그냥 물체 자체의 상태가 바뀔 수도 있어. 이런 어떤 돌멩이가 힘을 받아가지고 튕겨져 나갈 수도 있고 완전히 깨질 수도 있어. 이렇게 조각조각 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불러일으키는, 쉽게 말하면 이거 힘이 있어야 이런 변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힘에 대한 학문이 역학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뭐 두 가지가 있어요. 역학의 물리학, 지금 현대에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물리학 역학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범주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고전역학. 아이고, 어떻게 켜? 고전역학. 일본 고전역학. 아이고. 2번이 양자역학. 물리학 학생이 물리학과 학생이면은 이제 4대 역학이란 걸 들어봤을 거예요. 4대 역학은
뭘 말하냐면은 1번 고전역학, 2번 전자기억, 3번 양자역학, 4번 열 및 통계역학. 근데 이제 양자역학은 완전히 새로운 체계예요. 이거는 설명하는 방식 자체, 프레임 자체가 막 다르고, 그래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양자역학에서 좀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이제 벽을 느낄 때가 있는데, 이 나머지 얘네들은 다 똑같은 프레임에서 설명이 가능해요. 얘네들은 이제 고전역학의 프레임 안에서 역학의 프레임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묶어가지고, 사실 여기 안에도 양자역학이랑 접합이 있고, 이제 여기 안에도 양자역학과 고전역학의 접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전역학이라고 하면은 흔히 뉴턴역학 앤드 해밀턴 역학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거는 아마 이 두 가지 역학 중에서 고전역학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 처음 보면은 이제 챕터 1이 움직이는 원자론에 관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초 물리학, 쭉 보면은 운동, 뉴턴의 역학, 뭐 중력, 운동량 보전, 벡터, 이게 다 근데 고전역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제 고전역학 보통 대학 1학년 때는 뭐 물리학 기초를 배우긴 하지만은 2학년 때뭐 고전역학을 제대로 배워요. 그때 배우는 것을 여기에 이제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복사라고 하면은 이제 요거를 플러스 복사, 자 이런 식으로 복사라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복사라는 거는 빛이에요. 빛이 발생하고, 빛이 공간 안에서 진행하는 것을 복사라고 해요. 복사. 그러니까 빛이 어느 이제 발광체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빛을 내는 어떤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런 빛 알갱이가 공간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런 것, 성질들에 대한 것을 다룬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오해하지 마시는 게 가시광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시광선, 뭐 빛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에너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불려요. 가시광선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볼 수 없는 빛도 있어. 뭐가 있을까요? 볼 수 없는 빛. 예를 들어서 이제 파장이 낮은 애들부터 말하자면은 뭐 라디오파라던가, 라디오파 뭐가 있지? 적외선, 뭐 그리고 이제 볼 수 없는 것, 자외선. 자외선 못 봅니다. 자외선 근데 우리한테 피해를 준다고 알려져 있는 자외선. 그리고 엑스레이, 뭐 감마레이, 감마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감마선을 무서워하죠. 이제 원자력 X선도 무서워하지만 감마선을 정말 무서워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해를 하겠다. 세 번째는 열에 대해서 배운대요. 열은 에너지의 일종인데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에너지 그냥 이라고 쓸게요. 이 열 에너지는 아마 우주 태초부터 존재를 했던 에너지의 형태일 거예요. 태초부터 우주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우주의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열 에너지. 이 열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온기, 뭐 그런 거를 말하는 거 있어요. 우리가 온기와 냉기를 느끼는 이유가 이 열 에너지에 대한 이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열은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다. 이제 더 자세히 말하면 미시적인 어떤 진동 에너지를 열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그래서 이 열은 근데 이제 이게 근데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사람이 가장 활용하기 어려운 형태의 에너지예요. 사람이 가장 활용 못해. 사람이 이거 활용 못하고 그냥 이제 방출만 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사람이 이 열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방도가 있다면은 애초에 여기를 과도하게 이렇게 열 에너지가 이제 쌓이도록 만들지 않았겠죠. 이 에너지를 포집할 방법이 없어요, 인류에게. 그래가지고 이 열 에너지는 우주 전체로 봤을 때 열 에너지의 비중은 항상 높아만 진다. 높아만 진다. 이게 이제 열역학 법칙이랑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예. 아무튼 1권에서는 뭐 이 정도의 내용을 이제 지금 보겠다고 해요. 지금 1권의 챕터가 52개예요. 52개.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1권에서 파인만 물리학자께서 왜 이 책을 누구를 위해서 썼는가, 그리고 이 1권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